볼 수 없다면 어떻게 예술을 감상할 수 있을까? 볼 수 없는 세계를 말로 그려준다면 어떨까? 북카페 초대석 오늘은 우리가 미처 몰랐던 음성 해설 이야기. 보이지 않지만 볼 수 있는을 쓴 서수연 작가와 함께합니다. 우리나라 1호 음성 해설 작가이자 음성 해설 성우로 활동해온 서수연 작가님. 2003년부터 지금까지 드라마, 영화는 물론 연극, 뮤지컬, 미술 작품에 이르기까지 7,800여 작품의 음성 해설을 썼는데요. 새 책 보이지 않지만 볼 수 있는을 품고 지금 북카페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와, 드디어 뵙게 됩니다. 너무너무 네. 뵙고 싶었는데. 저도요. 네. 북카페에 오시는 게 어떠셨나요? 오늘 한 며칠 계속 더웠잖아요. 네. 근데 오늘은 햇살도 뭐 덥지만 이전만큼은 그렇지 않고 되게 밝고 또 화사하게 길을 밝혀주더라고요. 그래서 참 설레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제가 EBS 초대석에 2년 전에 왔다가 네. 다시 방문하는 길이 또 이렇게 즐거울 수 와, 없었어요. 그러니까 네. 오늘도 날씨도 막 이렇게 반겨주는 것 같은 네네. 느낌. 근데 저 굉장히 묘한 기분입니다. 이렇게 또 이게 마주하고서 네. 대화를 나누는데 이 목소리가 마치 어디선가 나오는 것 같은 느낌이 아니 저야말로 들 정도로 작가님의 목소리를 귀호강을 하면서 제가 지금 앉아 있는데요. 네. 지금 굉장히 특별한 경험을 이 초대석에서 저 지금 하고 있는 기분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국내 1호 음성 해설 작가이자 성우라고 네. 소개를 드렸는데 음성 해설이 무엇인지 책에도 나와 있지만 또 한 번 또 얘기를 해주시죠. 네, 아마 많은 분들께서 화면 해설이라는 용어로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제 화면 해설이라고 하면 화면에만 좀 국한이 돼 있기도 하고 네. 아까 이제 작가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요즘은 뭐 드라마, 영화뿐만 아니라 연극이나 뮤지컬, 공연 예술 쪽으로 확장을 했을 때 이건 이제 화면이라고 또 할 수가 없기 그렇죠.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음성 해설 자체가 이제 어떤 이미지나 모호한 소리를 언어로 번역해서 그것을 성우가 낭독을 해서 이제 청각으로 들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음성으로 들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음성 해설이 또 맞고요. 어. 또 전 세계적으로 오디오 디스크립션이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세계 표준 용어처럼 사용이 되는데 네. 그걸 번역을 했을 때 이제 음성 해설이라고 한국어로 쓸 수가 있어서 또 좋고 가장 이제 좀 제가 그 이유로 드는 것이 그 청각 장애인을 위한 자막 해설이라고 있어요. 네. 그래서 OTT에 보면은 그 대사가 이제 밑에 자막으로 흐르잖아요. 네. 그때 뭐 발화자의 이름, 만약에 이제 작가님이 말씀하시면 고은 그렇게 해갖고 이제 괄호 치고 이제 네. 대사가 막 나오고 그리고 만약에 어떤 음악이 흐른다 그러면 뭐 부드러운 뭐 바이올린 선율 이런 거 설명을 해주는 그런 자막 해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청각 장애인 분들이 많이 도움도 받으시고 그리고 요즘은 비장애인 분들도 드라마나 영화를 OTT로 볼 때 항상 자막을 켜고 보시잖아요. 그쵸. 한국어 맞아요. 기반인데도 그게 바로 자막 해설이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의 분들이 화면 해설이라고 했을 때 이 자막 해설하고 헷갈리시는 거예요. 그러실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그 시각장애인 분들이 많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화면 해설이에요. 그럼 그 자막 흐르는 거 그거 말씀하시는군요. 이렇게 많이 하시고 그런데 이제 음성 해설이다라고 하면 네. 금방 알아들으시더라고요. 네. 그렇게 음성 해설이라는 용어가 네. 우리 이제 정착되기까지의 그 네. 긴 시간이 있었더라고요. 제가 음성 해설 네. 1호라고 지금 얘기를 계속 드렸는데 그러다 네. 보니까 네. 그 작가님이 들려주시는 얘기 네. 가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그 음성 해설 역사 그 궤적하고도 거의 일치한다고 보면 네. 되는 거잖아요. 저도 이제 책을 보이지 않지만 볼 수 있는 책을 이렇게 쭉 기술을 하면서 이게 기록이 됐고 역사였구나라는 맞아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쓰길 잘했다 이런 생각을 좀 하기는 했습니다. 어떤 계기로 이게 책으로 묻게 되신 거예요? 원래는 좀
기록으로 남기고 싶었다라는 생각이다 보다는 그런 거창한 생각은 없었어요. 네. 뭔가 이제 좀 쓸 때가 됐다. 20년이 훨씬 넘었으니까. 그리고 나의 좀 개인적인 얘기를 좀 들려드리면 어떨까라는 그런 에세이식으로 좀 시작을 했었는데요. 쓰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어떤 기술이 발전하고 디지털, 그러니까 아날로그 세상에서 디지털로 넘어올 때 제가 이제 이 일이 함께 다 맞물려 있었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화면 해설이라는 용어가 음성 해설이 되면서 저 스스로도 성장을 하고 이게 번역과 함께 이제 맞물리게 되는 그 여러 가지 어떤 궤적들이 정말 말 그대로 정말 한 발 한 발 걸어갔던 그 발자국이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다가 초반에는 되게 그냥 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다 그러다가 뒤로 가서는 더 어떤 기록적인 면에서 네. 하게 됐고요. 그리고 사실 이 책이 제가 23년도에 이 책을 완고를 했어요. 23년도요? 네네. 완고를 먼저 하고 그다음에 어디에 좀 책을 출판을 할 수 있을까. 제가 제안을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출판을 하려면 어떻게 할까 다 인터넷 검색으로 시작을 하잖아요. 그래서 뭐 방법들이 막 있더라고요. 뭐 100군데 출판사에 뭐 보내야 한다. 네. 그래서 이렇게 일단 리스트를 뽑아보고 이제 했는데 좀 거절을 많이 당했고요. 초반에는 너무 솔직히 의외인데요? 네. 그 저도 약간 이제 이 정도면 좀 많이 해주시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또 출판에서 봤을 때는 또 아니었을 수도 있겠다 네. 싶더라고요. 낯설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뭐 지금 이제 어떤 책에서 이제 좀 좋은 그 인연이 돼가지고 하게 네. 됐는데 바로 저는 되게 빨리 책을 내고 싶었었는데 또 그게 또 그렇게 잘 안 되더라고요. 출판사에 뭐 어떤 그 일도 있고 그쵸, 또 일정도. 저도 이제 24년쯤에 이제 또 박사 논문을 또 쓰면서 네. 또 약간 묵히게 됐고 그 사이에 또 제가 공연 예술 쪽으로 일을 좀 더 많이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책의 이제 후반부에는 공연 예술 확장과 거기서 이제 어떤 식으로 접근성이 이루어지는지 그걸 좀 생생하게 많이 적게 됐는데 그런 내용들이 추가가 되게 된 거죠. 이게 책이 이제 좀 약간 이제 이 책이 그 내용과 저 지금 얘기하신 그 공연 네. 예술 분야 얘기도 네. 너무 흥미로웠기 때문에 네. 그 얘기까지 다 담아내고 싶어서 기다렸나 봐요. 그런가 봐요. 운명적으로. 그렇죠. 네. 그래서 네. 저는 이 책 읽으면서 와 이건 진짜 정말 한 가정에 하나씩 다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감사합니다. 저도 네. 그랬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모두 알아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감사합니다. 네. 지금 저만 이 뭔가 홀린 듯한 기분을 느끼는 게 아닌가 봐요. 지금 우리 카페인 분들도 너무 놀라셔가지고 이 너무나 당연하리라 생각하긴 했으나 그래도 또 놀라운 거예요. 지금 박윤정님. 아니 목소리가 어떻게 너무 좋아요. 아이 감사합니다. 이윤희님. 어머 이 산소 같은 목소리 뭐죠? 모용성님. 목소리가 이영애 배우 같아요. 너무 아름답네요. 이런 이영애 배우님이라고 말씀해 주시면 제가 너무 영광이고요. 이런 얘기 너무 많이 들으셨죠? 아닙니다. 전혀. 갑자기 툭 쳐내시는데. 네, 와서 제가 큰 선물을 받네요, 오늘. 네. 그래서 아무튼 저도 정신을 바짝 차리려고 이게 홀리겠어요, 지금. 그래가지고 그냥 계속 듣고만 있고 싶은 그런 거 있잖아요. 네. 아무튼 이 음성 해설 작가로서 가장 처음으로 이제 그 쓰셨던 음성 해설 대본이 2003년 작품입니다. 네. 대추나무 사랑 걸렸네. 이 작품이에요. 네, 대추나무 사랑 걸렸네가 선택된 것도 참으로 어떻게 보면 역사일 수도 있고요. 그게 왜냐하면 이제 그 지상파 방송이 중간에 화면 조정 시간이라고 해서 네. 12시부터 4시인가 5시 사이에 이제 방송을 안 하게 되잖아요. 근데 사회의 어떤 그 환원이나 공익적인 그런 일들을 이게 음성해설 방송이 이제 그런 거니까 그거를 하면서 이제 24시간 방송으로 제가 책에는 좀 더 자세하게 좀 적어놨는데 그렇게 하면서 이제 첫 드라마로 KBS에서 선정을 하게 됐고 그게 이제 대추나무 사랑 걸렸네가 됐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쓰고 낭독을 꽤 오랫동안 했어요. 이제 그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그때 쓰시기 전에 일단 의식을 좀 행하신 게 눈을 감고 드라마를 보려고 하셨다는 거. 저도 그때 상당히 충격적이었던 것이 시각장애인들이 드라마나 영화를 감상하지 못할 거라고는 제 생에 상상도 못했었던 일이었어요. 생각이 미치지 못하는 구역이었던 거죠. 지금도 아마 많은 분들이 상상을 못하셨을 텐데 아직도 여전히 음성 해설이 있고 하지만은 여전히 소외된 콘텐츠들은 많아요. 네. 만화라든지 애니메이션이라든지 또 다른 장르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많이 이제 소외가 되고 제한적으로 제공이 되고 있긴 한데
그 당시 그 충격은 아니 한국 드라마나 영화를 감상을 할 수 없었단 말이야. 이게 상당히 커서 어린 마음에도 이제 좀 어떤 무게감을 좀 가지고 작업에 임해서 이제 시작한 게 눈을 감고 꽤 오랫동안 들으면서 그 답답함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네. 이렇게 방법을 좀 찾아가면서 일을 하고 그리고 제가 낭독을 하게 되니까 현장에서 글을 썼다가 이제 다시 낭독할 때 어색한 문장이 뭐 귀에 막 들어오잖아요. 제 스스로. 그렇죠. 이게 입에 딱 안 붙는 네네네. 것들. 그래서 이거 내가 썼단 말이야? 그러면서 혼자 막 자학을 하면서 현장에서 바꾸기도 하고 다시 또 이제 그 재방송을 할 때 다시 들으면서 또 제 목소리를 듣고 되게 충격을 받고 막 이불을 뒤집어 쓴다거나 부끄러워서 네. 막 그런 일을 하면서 또 문장에 대한 부분도 스스로 많이 발전을 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시작을 했던 것 와, 같습니다. 책에도 나와 있지만 원래 또 드라마 작가를 꿈꾸기도 하셨다고.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선택해서 이게 흘러오신 그 여정 자체가 네. 아무도 열지 않은 문을 열고 네. 그대로 길을 낸 과정이나 네. 마찬가지잖아요. 네. 너무나 경이롭게 느껴지기도 했었고요.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음악을 듣고 와서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음악도 골라오셨는데 어떤 네. 기준으로 고르셨어요? 저는 노래 한 번 빠지면 그걸 무한 반복을 해요. 그래서 저도 같은 상황이에요. 아, 그렇구나. 헤어나고 네. 싶어요. 네, 그래서 거의 뭐 하루 이틀도 아니고 일주일 동안 계속 같은 곡을 반복을 해서 알아요. 듣는데요. 네. 왜 그러는 거죠? 이건 좋으니까. 모르겠어요. 이제 그거 하면은 그냥 마음이 좀 편안하고 힐링되는 네.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첫 곡으로 아, 레이디 가가와 브루노 마스의 Die with a Smile을 준비를 했습니다. 이 곡이 그렇게 무한 반복하셨던 곡인 거죠? 네, 네. 듣고 가겠습니다. 윤고은의 EBS 북카페 초대석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보이지 않지만 볼 수 있는을 출간한 서수연 작가 모시고 이야기 나누고 있고요. 오늘 북카페 에디션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그려주실 건가요? 저는 날개를 그리고 싶은데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네, 제가 이제 음성 해설을 만나서 좀 날개를 좀 달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일을 하고 공부를 하고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최근에는 이제 공연 예술까지 어떤 확장을 하면서 저 스스로 그 반경이 되게 넓어졌다라고 생각했는데 음성 해설이 저에게 날개다라는 그런 와, 생각이 들었고요. 네. 그리고 또 이제 음성 해설을 통해서 시각장애인 분들 그리고 또 다른 그 시각장애인 분들도 어떤 감각을 확장할 수 있지 않았을까. 상상력도 넓히고 그래서 네. 그것도 역시 음성 해설이 날개가 돼주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에서 와. 오늘의 에디션북에 날개를 좀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날개 에디션 우리 네. 카페인 분들 사연 주시면 추첨해서 날개 에디션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기대됩니다. 지금 김지희님은요. 이 정말 디테일한 부분들이 궁금하신 거예요. 이 화면 장면에서 보이는 모든 세세한 부분을 다 묘사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이 중심이라고 생각되는 장면 위주로 묘사를 해야 되는지 아쉬운 부분도 있는지 책에 굉장히 상세하게 작품들이 나와 있잖아요. 네. 예시가. 네. 그래서 제가 문장을 좀 그 음성 해설 문장을 좀 준비를 해왔는데요. 세세한 부분도 전달을 드리고 있지만은 그 자체가 음성 해설을 들었을 때 재미도 물론 있어야 되고요. 동시에 화면과 일치도 해야 되고 그렇죠. 그리고 중간중간에 이제 오리지널 사운드가 있어요. 만약에 산으로 갔다 그러면 새소리가 들릴 테니까 네. 그런 새소리도 살려주면 더 생생하고 재미있게 느끼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많은 것들을 함께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준비한 그 음성 해설 문장을 좀 낭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물처럼 우리 들려주시는 거예요, 지금? 네. 네. 네, 조금 약간 긴장된 부분인데요. 네. 자, 시작하겠습니다. 담배를 피우는 남자의 앞으로 메마른 들판과 겨울 산이 펼쳐져 있다. 남자는 입술 사이로 담배 연기를 뿜으며 주위를 둘러본다. 소리가 들린 곳을 돌아보던 남자는 대수롭지 않게 다시 담배를 피운다. 그런데 또 소리가 난다. 남자는 몸을 돌려 우거진 풀숲 깊은 곳을 유심히 본다. 숲으로 들어간 남자는 두툼한 나뭇가지 한 개를 주워들고 안쪽으로 조심스럽게 접근한다. 남자는 허리를 숙이고 우거진 나무 사이를 들여다보며 더 가까이 다가간다. 뭔가 이상한 것이 웅크리고 있다. 인간의 형상을 하고 있지만 등에 촉수처럼 팔이 튀어나와 있고 몸과 얼굴은 검은 핏줄로 뒤덮여 있다. 남자는 놀라서 나뭇가지를 떨어뜨리고 물러난다.
계속 듣기만 하고 싶어요. 이 어떡하지? 장면인데 네. 이게 그 미키마우스가 어. 있는 그 플러스 OTT에 있는 그 폭군이라는 네. 드라마인데요. 여기서 이제 2화에서 한 남자가 우연히 산에 갔다가 그 어떤 기괴한 괴물을 만나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김선호 배우가 출연을 하는 건데 네. 남자는 김선호 배우는 아니지만 그런데 제가 이걸 특히 가지고 있는 이유는 어. 아까 겨울산이 펼쳐져 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새소리를 조금 살려줘요. 네. 원래 이렇게 새소리가. 그리고 남자는 입술 사이로 담배 연기를 뿜으며 할 때 화면에 실제로 남자가 그 담배를 입에 물고 연기가 네. 나오는 장면이 클로즈업이 되는 거죠. 어. 그래서 그 일치도 생각을 하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주위를 둘러볼 때 아마 빠스락하는 그런 소리가 들리는 거죠. 네. 그 소리를 살려주고 그 다음에 해설이 소리가 들린 것을 돌아보던 남자는 이렇게 서로 연결을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되게 맞물려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아니, 저는 읽으실 때 네. 처음에는 이렇게 마냥 듣기만 하다가 나중에는 살짝 용기 내서 한번 이렇게 봤거든요. 네네. 어떻게 읽으시는지를. 네. 그랬더니 두 손을 이렇게 모으시고 네. 이렇게 했다 하실 때마다 이렇게 뭔가 리듬을 그래도 이 손으로 네. 마치 정말 연기하듯이 네, 네. 그 현장에 있는 것처럼 힘주어서 읽으시는 것 같아서 네. 거의 그 이야기 속에 들어갔다 나오시는 것 같은 느낌? 네, 사실 요 폭군 같은 경우는 네. 성우분이 따로 낭독을 해주셨고요. 그 거의 이제 방송 영상 쪽에 그 좀 분리가 돼 있어요. 네. 이제 음성해설 작가는 대본을 쓰고 대부분의 성우분들이 네. 낭독을 해주시고요. 저는 이제 공연 예술 쪽에서 이제 연극을 실시간으로 낭독을 한다거나, 맞아요. 마술쇼에서 현장 해설을 한다거나 미술 작품을 또 함께 전시 해설을 한다거나 그렇게 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금 얘기를 하셨으니까 네. 제가 책 읽으면서 너무 와 이런 에피소드 다 있구나 싶었는데 네. 2023년에 네. 그 만선 네. 해설하실 때 네, 그것도 네. 2023년에 책이 만약에 나왔으면 네. 수록되지 않았을 내용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너무 네. 재밌었거든요. 그 내용이. 네. 정말 그 라이브로 해설을 하시는데 네. 그 무대에서 항아리가 깨져야 되는데 네. 네. 안 깨져가지고 네. 그런 상황도 생겼더라고요. 네. 그런 상황도 있고 이제 그거 만서는 책으로 꼭 한번 살펴보시고요. 네. 제가 또 다른 재미있는 에피소드를 가지고 왔어요. 어떤 게 있나요? 우리 북카페에서만 처음으로 공개를 하는 사연인데요. 우리 그런 거 너무 좋아합니다. 네. 그 이제 헤다 가블러라는 네. 공연, 국립단의 공연을 했었을 때 그 헤다를 이렇게 좀 그 음침하게 보는 그 백작이 있었어요. 그래서 분명히 이제 리허설을 하고 또 드레스 리허설 이런 거 할 때 그 배우님이 이제 헤다가 이렇게 헤다의 뒤에 앉아서 머리를 이렇게 좀 되게 이렇게 좀 어떤 탐욕적인 시선을 가지고 헤다의 이제 몸을 이렇게 싹 쓸어내리는 그런 네. 장면이 있었는데 그것을 실제로 공연하는 현장에서는 하시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복도에서 이제 배우님을 만났어요. 네. 그래서 왜냐하면 제가 그 대본을 준비를 해서 이제 그 장면이 딱 오는 순간 그냥 연습한 대로 저는 딱 그 부분을 낭독했는데 배우님이 안 하시니까 사실은 만약에 그 시각장애인분이 들으셨을 때 움직임하고 맞지 않으니까 이게 그쵸. 잘못된 해설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배우님을 만나 뵙고 이제 여쭤봤더니 상황에 따라서 좀 다르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문장을 이렇게 썼습니다, 배우님. 그랬더니 네. 그게 훨씬 좋다고 이제부터는 그럼 음흉한 시선으로 헤다를 만질 듯이 이렇게 동작을 하시겠다고 그러셔서 이제 네. 그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즉각적인 변수들이 있으니까 네, 네, 그걸 네. 또 맞추시기도 하고 또 미리 준비한 부분을 또 그렇게 네. 또 배우님하고 같이 소통해서 네. 얘기하시기도 하고 대본은 거의 다 고정이 돼 있는데 네. 이제 워낙 현장성이 있는 것이고 맞아요. 또 배우님들도 서로 그 배우분들하고 어떤 교감을 통해서 네. 그때 동작이 조금씩 달라질 수가 있는데 그 부분을 대응을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현장에서. 그쵸. 이제 그때는 이제 다행히 배우님하고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네. 기회가 또 있으니까 그렇게 또 대본을 더 발전시켜 나가면서 공연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이 윤희님이 지금 와 뭐예요 오늘 반응이 다 이래요. 지금 다 놀람과 이런 탄성 막 네. 뭐예요 나도 음성 해설자 도전해볼까 생각했다가 바로 포기합니다. 아닙니다. 글을 잘 쓰시면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글을 잘 쓰면 충분히 가능하다 네. 하셨고요. 0122 쓰시는 카페인님은 이 음성 해설 듣고 있으니까 화면이 보이는 듯요 라고 하셨어요. 네.
그쵸. 제가 더킹 영원의 군주 그리고 브람스를 좋아하세요라는 네. 드라마에 이제 음성 해설을 썼을 때 시각 장애인뿐만 아니라 비장애인들에게도 감각의 어떤 확장을 해줄 수 있고 그리고 새로운 콘텐츠로 다가갈 수 있겠구나. 그쵸. 이것을 제가 눈으로 목격을 한, 그러니까 그 현장을 목격하는 네. 상황이 됐어요. 항상 모두를 위한 어떤 예술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콘텐츠가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정말 비장애인 분들이 그 드라마를 이제 오디오 드라마처럼 네. 이렇게 음성 해설을 통해서 들으시면서 재미있게 감상을 하시더라고요. 그쵸. 네, 그래서 어떻게 뭐 음원을 추출을 해가지고 운전을 하면서 듣고 있다, 혹은 뭐 다른 뭐 어떤 집안일이나 다른 이런 일들을 하면서 네. 이렇게 라디오처럼 이렇게 듣고 있다 이렇게 했었을 때 이게 역시 모두를 위한 컨텐츠는 음성 해설 될 수 있다. 다시 맞아요. 한번 제가 확신을 했습니다. 진짜 감각의 확장이 맞습니다. 네네. 이 초창기에 일하셨을 때의 기억부터 쭉 이렇게 담아 두셨는데 네. 제가 보면서 좀 마음이 또 많이 이렇게 또 몰입이 됐던 부분은 아무래도 저도 쓰는 일을 하다 보니까 이 대본 쓰는 이 해설을 쓰는 과정에서 네. 대본이 없는 경우도 있고 네. 그쵸. 그리고 이 어떻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 뭐 CSI 얘기도 나오잖아요. CSI 과학수사대 그것의 음성 해설 네. 글을 쓰실 때는 네. 거의 공부를 하셨던데요. 맞아요. 제가 논문도 찾아보고요. 그 국내 사이트, 해외 사이트뿐만 아니라 어떤 약물이라든지 도구를 좀 알아봐야 되니까 그런 것들을 프레임을 이렇게 일시정지를 해놓고 가장 잘 보이는 프레임을 딱 일시정지 해놓고 거기 막 그 글자들이 있잖아요. 네. 영어로 시료가 막 적혀 네. 있는 거, 약물 그런 걸 받아 쓰고 검색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찾아보고 그러니까 한 작품을 그렇게 소화하는데 정말 오랜 시간이 걸리고 네. 가끔은 또 그러다가 겨우 밖으로 나가면 정말 세상이 달리 보이고 이런 네. 경험도 쓰셨잖아요. 네네. 하지만 CSI 과학사대 같은 경우는 그렇게 고생을 하면서 했지만 네. 제가 또 책에도 그 어떤 시각장애인 감독님과의 인연을 또 이렇게 맞아요. 선했는데요. 그분을 통해서 정말 그래도 열심히 잘했구나라고 되게 보람을 느꼈던 순간이 있고요. 그 에피소드는 우리 많은 독자님들이 꼭 좀 만나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진짜. 생각을 합니다. 책으로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날개 에디션도 준비되어 있고요. 우리 음악을 듣고 가겠습니다. 이번에 고르신 곡도 이것도 무한반복한 곡인가요? 네, 김동률의 감사라는 곡인데요. 제목도 감사잖아요. 네. 이 곡은 그 웨딩에서 그 결혼식장에서 1순위로 늘 들려줬던 맞아요. 노래라고 하는데 저는 이 제목 감사 그리고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 그리고 오늘 또 이 자리에 제가 초대받은 것에 감사 이런 마음으로 또 추천곡으로 했습니다. 좋습니다. 음악 듣고 가시죠. 울트라 오랑주리 봉봉 미라클 샤인 로코코 행복을 부르는 주문 윤고은의 EBS 북카페 윤고은의 EBS 북카페 초대석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서수연 작가 모시고 보이지 않지만 볼 수 있는 이 책으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지금 웨딩송이 흘러나온다고 하시는 카페인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김동률의 감사 가지고 오셔서 3025 쓰시는 카페인님도 이제 그분 중에 한 분인데요. 저도 감사합니다. 인사하시면서 방금 책 주문 완료입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라고도 인사를 주셨고 9339 쓰시는 서지연님도 특히 목을 아끼셔야 한다고 건강하시라고 어떻게 감사합니다. 하면 잘 들려드릴 수 있을지 연구 조사 엄청 하시는 모습 참 인상적이라고.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목이 메이네요. 감사한 마음이 너무 커가지고. 이걸 또 완전히 다 속속들이 알진 못해도 이렇게 현장에서 만나거나 하면 아까 그 영화 감독님 얘기도 하셨지만 이렇게 알아봐 주시고 거기서 힘을 얻고 하는 분들의 그 건네는 말 한마디 이런 것들에서 또 큰 힘을 받으시죠? 네, 맞습니다. 얼마 전에는 그 이사랑 통역되나요라는 그 드라마를 이제 음성해서 썼었는데 시각장애 그 모니터 하시는 분이 모니터를 끝내놓고 전화를 개인적으로 주셨더라고요. 너무 잘 감상했고 재밌게 봤다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그때 또 상당히 힘이 나더라고요.
역시나 이제 이용자 분들이 당연히 이제 계시는 거잖아요. 음성 그렇죠. 해설이라는 어차피 소외되는 콘텐츠이긴 하지만은 그렇게 당사자분들이 계시는구나, 들어주시는구나, 재밌게 감상하시는구나, 그걸 실제적으로 느끼니까 또 힘이 나고요. 그래서 더 많은 분들이 또 음성 해설 들으셨으면 좋겠다, 그런 욕심을 좀 내봤습니다. 이승현님은요, 없던 길을 새로 만드는 것이 선구자로서 결코 쉽지 않았을 텐데, 그래서 서수연 작가님의 노고에 존경을 표합니다. 일하면서 가장 힘든 순간 언제였나요? 궁금하시다고요. 일단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일은 아마 이게 그 어떤 영상이나 뭔가를 보고 대본을 쓰고 글을 쓰고 하는 것 자체는 그렇게 힘들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너무 오랫동안 혼자 일을 한다거나 그리고 같은 자세로 오랫동안 앉아 있다거나 아마 이거는 네. 다른 많은 그 직업을 가지신 분들이 각자의 어떤 그런 고충을 가지고 계실 텐데 비슷하거든요. 제 책에도 오랫동안 한마디도 말을 하지 않고 유일하게 했던 말이 카페 가서 아메리카노 한 잔이요. 이런 네. 식으로 정말 제가 일주일 동안 만약에 작업을 한다 그러면 일주일 동안 아무와도 말을 하지 않고도 네. 저 한 공간에 갇혀 있을 수도 있을 그쵸. 정도로 모든 게 뭐 메일로 다 주고받으니까 예, 그런 부분들이 좀 힘들고요. 왜냐하면 그걸 뭐 일주일만 하면 돼, 한 달만 하면 돼 하는 게 아니라 직업이 됐을 때는 꽤 오랜 시간, 몇 년을 그런 생활을 지낼 수 네. 있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아무리 나 혼자 이제 일하고 싶어 이런 마음을 가지시는 분들이 계시다 하더라도 그게 아주 지속적이 된다 그러면 견디시지 못하는 날도 있으실 거예요. 그럴 수 있죠. 네. 그런데 이제 제가 또 최근에 또 그래도 감사한 일은 공연 예술 쪽으로 이제 가면서 이제 많은 분들을 좀 만나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또 강의를 한다거나 그래서 이제 어떤 교류가 생기고 네.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을 계속 이제 열 수가 있다라는 것에서 좀 많은 위안을 받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후배들에게도 그런 자리를 좀 이제 많이 영역을 좀 확장시켜줘서 음성 해설이 되게 정적인 일만은 아니다라는 걸 좀 알려주고 싶더라고요. 저는 여기 보면은 이제 네. 조금 경력이 쌓인 다음에는 나중에는 이제 작품을 선택할 수도 있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작품이 이제 왔을 때 어떤 그 작품의 스타일, 네. 공포 장르의 네. 그 영화를 네. 다룬다거나 할 때 네. 또 굉장히 힘들어 하셨던 그 네. 기억을 여기다 담아두셨는데, 네, 맞습니다. 저 너무 몰입해가지고 또 읽었거든요. 네, 감사합니다. 그죠. 공포라는 게 사실 이미지로 공포를 주잖아요. 그리고 그렇죠. 소리. 소리. 네, 소리와 이제 책에도 제가 소리가 없을 경우 공포 영화가 얼마나 이게 밋밋해질 수 있는지 네. 그런 걸 좀 써냈는데요. 정말 이미지와 소리가 연결돼서 엄청난 그 충격과 공포를 주는 것이 공포 영화인데 이 음성 해설이라는 것은 그 이미지를 설명을 하는 것도 언어가 되게 모자랄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그 순간 되게 짧게 그 공포의 순간이 지나가잖아요. 언어가 따라갈 수가 없어요. 네. 그 빠른 속도를. 그리고 또 소리를 또 소리가 들어갈 때 음성 해설이 그 위에 이제 덮여지는 그런 구조인데 그 소리를 죽이면 또 재미가 없게 되잖아요. 맞아요. 그런 많은 것들을 구조적인 문제와 함께 이 음성 해설 작가는 그 화면에 나오는 괴물이나 귀신의 모습을 계속 봐야 한다라는 거죠. 그렇죠. 제가 지금 어떤 기괴한 동작으로 저 주인공에게 다가가고 있나 뭐 이런 것들을 계속 봐야 되고요. 이게 손으로 네. 가릴 수 없잖아요. 없어요. 듣지 네. 않을 수도 없고. 네. 그래서 저만의 철칙을 또 책에다가 써놓긴 했는데 저는 그래서 밤에는 절대 하지 않겠다. 절대 작업을 하지 않겠다. 네. 네. 거기에 이러는 굉장히 겁니다. 공감하시는 또 동료분도 만나셔가지고 보면서 이제 기록해 두신 걸 보고 네. 이런 분들 많으시구나. 네. 나만 그런 게 아니었구나 또 느꼈습니다. 네, 맞아요. 그리고 또 이뿐만 아니라 공포도 공포지만 한국 드라마나 영화가 되게 한국은 이제 총을 가지고 뭐 사람을 이제 위해를 가하는 건 없잖아요. 네. 주로 사용하는 도구가 칼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사람을 가할 때 그 칼로 위해를 가하는 소리가 엄청 잔인하거든요. 그것도 또 그런데 그쵸. 외면할 수가 없는 거 네, 아니에요? 그 소리를 직업상. 계속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정말 눈 뜨자마자 그런 뭐 되게 폭력적인 그런 네. 드라마를 써야 되면 아침 5시, 새벽 5시 막 이때부터 일어나서 그 소리를 계속 들어야 되는 거예요. 와, 그래서 그런 고충도 있습니다. 그러네요. 정말 상상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이 네. 많이 있습니다. 이상섭님, 음성 해설 직업이 있는지 몰랐다고 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네, 아직까지 그렇습니다. 이 맞아요.
맞아요. 13년 가까이 한국에서는 음성 해설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제 아직도 모르시는 분이 정말 그쵸. 많으시고요. 그래서 저는 내가 정말 책을 잘 썼구나 다시 한번 맞아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도 굉장히 피상적으로 알고 있었다고 네. 생각했어요. 이 네. 책을 보고서 너무나 구체적인 면면을 알 수 있어서 네. 소중한 책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감사합니다. 네, 네. 상섭님도 지금 꼭 읽어볼게요 하셨습니다. 최은희님은 단순히 음성이 전부가 아니군요. 해설 내용을 직접 쓰시는 작가의 역할이 크다는 걸 알게 됐어요. 네, 맞습니다. 사실 작가는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강의 가면은 꽃이라고 그래요. 꽃이다. 네, 음성 해설 작가가 어떤 사람이 그 컨텐츠를 썼느냐에 따라서 정보 전달하는 그 양이 달라지고요. 그리고 감상을 전달해주는 방법 자체가 왜냐면 어휘를 선택하는 게 다 네. 다르고 분석하는 게 되게 달라지거든요. 네. 예를 들자면은 그런 거죠. 이제 해녀가 나오는 드라마가 있어요. 근데 해녀가 물질을 하고 깊은 바다에서 올라왔던 그 장면이 있는데 올라오자마자 해녀들은 보통 그 숨비 소리를 내거든요. 휘 하는 소리를 내는데 이게 잘못 들으면 휘파람 소리처럼 들릴 수가 네.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꼭 설명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선택을 하고 이런 분석을 해야지 물질을 마친 그 해녀가 수면 위로 올라와서 숨비 소리를 낸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이거를 놓치고 다른 걸 해설을 한다거나 그쵸. 아니면 뭐 다른 방법으로 한다거나 그러면 정말 잘못된 정보를 전달한다거나 숨비 소리에 궁금증을 남기게 돼서 들으시는 분이 저게 뭐지? 새가 오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 유학도 이제 2차례 가시면서 네. 기억이 나와 있잖아요. 네. 여기에 보면. 근데 이제 나누셨던 대화들 중에서 그 음성 해설도 이제 번역의 한 영역이다라고 이렇게 접근한 방식이 나오는데 그 또한 굉장히 많이 공감이 됐습니다. 네. 원래 로만 야콥슨이라는 언어학자이자 번역학자가 그 번역학의 범주를 세 분부로 나누면서 네. 번역학이 되게 확장이 됩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그 언어 내 번역이 있어요. 네. 그래서 언어 내 번역이라고 하는 것은 원서가 있을 때 제인에어라고 예를 들자면 제인에어를 목표 독자를 성인으로 하느냐 네. 아동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번역의 그 내용이 달라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성인으로 하게 되면 원서 그대로 번역이 된다 그러면 네. 아동을 목표 독자로 했을 때는 내용이 되게 줄어든다거나 삭제가 된다거나 쉬운 언어로 바뀌게 돼. 그래서 원서는 그대로 있지만 그 한국어에서 달라지는 네. 것이 언어 내 번역이고요. 언어 간 번역은 우리가 많이 아는 영어에서 뭐 한국어로, 네. 한국어에서 스페인어로. 대부분의 번역이 이제 그렇게 언어 언어 간 간, 번역으로 이루어지고 이제 음성 해설이나 뭐 자막 해설 아까 네. 청각장애인 분들을 위한 그런 것들은 기호간 번역에 들어갑니다. 기호간 번역. 그래서 이미지와 그리고 어떤 소리 이런 것들이 다 기호라는 거죠. 네. 기호이고 그리고 언어도 인간이 만들었던 기호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쵸. 기호 언어라는 기호로 번역이 된다라고 해서 음성 해설, 뭐 자막 해설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해외에서는 번역학, 영상 번역 대학원이나 그런 어떤 번역 네. 대학원에서 이제 연구가 되고 있고 정말 수많은 논문들이 20년 넘게 다양하게 논문들이 지금 나오고 있고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2032 쓰시는 카페인님, 꼭 필요한 영역이라는 걸 새삼 깨닫게 됩니다. 참 의미가 깊은 세계네요. 라고 하셨는데요. 우리 음악을 듣고 와서 이야기 조금 더 나누겠습니다. 이번엔 어떤 곡 들려주실 건가요? 네, 이번에는 그 로이킴의 있는 모습 그대로라고요. 우리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가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모습 그대로 서로를 사랑하고 다정하게 보듬어 주자라는 의미에서 추천을 해봤습니다. 좋습니다. 네. 음악 듣고 갈게요. 윤고은의 EBS 북카페 초대석, 오늘 보이지 않지만 볼 수 있는 을 쓰신 서수연 작가와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카페인님들 오늘 사연 보내주시면 추첨해서 날개 에디션 선물로 드릴게요. 송채원님, 책을 일단 저도 사봐야겠습니다. 들을수록 더 궁금해져요. 라고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장영은님, 저도요, 일단 읽어봐야 되겠어요. 1단은 읽어볼 거고, 2단은 어떤 식으로든 봉사할 수 있는지 찾아보고 꼭 행동으로 실천해 볼게요. 감사합니다. 네, 정말 아까 낭독 봉사 얘기를 하셨던 카페인님이시기도 했거든요. 네. 지금까지 작업했던 그 작품들, 그 작업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 특히 이 어떤 의미로든 이건 참 오랫동안 내 마음에 남더라 하는 게 있다면 무엇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드라마, 영화도 상당히 많은데
현장에서 감상할 수 있는 네. 시각장애인 분들이 밖으로 나와서 뭔가를 감상하는 것이 쉽지는 않아요. 그리고 그런 현장에 만들어지지도 잘 않았고 네. 네, 책에도 어떻게 공연 예술에서 음성 해설이 시작되는가라고 기술을 한 게 있는데 정말 코로나 즈음해서 공연 예술에서 이제 음성 해설이라든지 자막 해설 네. 그런 어떤 그 시각장애인 분들, 장애인 분들을 위한 컨텐츠를 좀 해야 되겠다 그런 환경이 좀 조성이 되기 시작하면서요. 제가 이제 무용도 시작을 하게 됐거든요. 정말 무용 할 수 있어요라고 말을 했을 때 가만히 보니까 30분 동안 대사가 한마디가 없는 거예요. 네, 제가 책에서 정말 힘들었던 영화가 궤도라는 영화였습니다라고 써놨는데 70분이 넘는 거의 90분 가까이 된 단 3마디 있었던 영화인데 그 영화보다 더 어렵고 그리고 더 책임감이 느껴졌던 것이 무용이었어요. 맞아요. 그런 것 무용, 같아요. 네네. 무용은 말 그대로 현장에서 이제 객석에 앉아서 무용수의 호흡과 그 발 구르는 소리 그리고 손이 뻗어나가는 거, 발이 뻗어나가는 거 그 모든 동작과 조명, 음악, 입고 있는 그 옷자락의 스침 이런 어떤 호흡이 다 느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그 관람객들은 각자의 다른 경험과 의미를 가져가는 건데 네. 제가 정형화된 언어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 과연 맞는가라고 다시 한번 고민을 하게 되는 과정이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좀 더 극복하고 싶어서 안무가님들하고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네.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좀 더 그 무용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기본적인 동작뿐만 아니라 그 의미를 좀 더 전달해 줄 수 있을까 이렇게 하면서 어떤 터치 투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네. 실제로 움직임을 어떻게 하느냐 그런 걸 뭐 인형으로 해서 좀 만들어 가지고 이 동작은 이런 겁니다. 혹은 미리 가서 안무가님과 함께 동작을 한번 해보는 거죠. 그런 식으로 그 중요한 동작은 이런 식으로 좀 움직일 거예요라고 미리 한번 겪어본다거나 네. 그런 부대적인 행사라고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을 함께 좀 보조적으로 하면서 무용을 좀 더 깊이 있게 즐겨보실 수 있도록 여러 번 이제 준비를 했는데요. 저는 이런 무용이라든지 공연 예술은 이렇게 다양하게 보조적인 그런 콘텐츠를 또 추가할 수 있는 확장의 영역이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더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네요. 네. 저도 여기 보면 이 음성 해설을 지금 활용하는 분야가 네. 제 생각보다 훨씬 더 넓어서 놀랐는데 네네. 그 중에 가장 궁금했던 것이 무용이었거든요. 네네. 근데 무용이었는데 여기 보면 이제 햇빛 소리라고 하는 그 네. 무용은 네. 아예 이 책에서 좀 접근할 수 네. 있도록 네. 접근성 책에 언급되는 단어인데요. 네. 그러니까 이 QR 코드도 들어가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때 햇빛 소리를 제가 하면서 그 단지 동작에만 집중하고 싶지 않았는데 현장에서 이제 정말 그 무용수님들이 움직이는 걸 봤었을 때 정말 추운 한겨울이었어요. 네. 그때 아주 얇은 그런 드레스를 입고 쏟아지는 겨울 햇살 속에서 움직였을 때 정말 요정처럼 움직였던 그 반짝임이 있었는데 그것을 꼭 전달하고 싶었던 마음이 있어서 그 문장을 반드시 넣어야 되겠다. 이렇게 고민하고 목표를 가지고 이제 대본을 쓰게 됐습니다. 그 여러 분야, 뭐 장르 네. 상관없이 다 통일된 그 고민이 흐르는 것 같은데 그게 바로 거리감인 것 같아요. 네. 거리두기. 그러니까 네네. 어느 정도로 이제 이것을 전달할 것인가 그것에 네. 대해서 끊임없이 계속 고민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제가 해설 작가가 조금만 찾아보시면 이건 객관적으로 써야 한다. 주관적으로 해석을 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요. 네. 제가 책에 좀 더 깊이 얘기를 써놨어요. 객관성도 주관성도 다 틀린 얘기다. 음성 해설 작가는 중재자가 돼야 한다라고. 중재자. 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어떤 콘텐츠와 이용자가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도록 네. 잘 중재를 할 것인가 거기에 방점을 두고 고민을 하고 각자의 언어를 단련하고 벼려야지만이 이미지로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사실 언어는 한계가 있거든요. 그렇죠. 대응할 수 있는 단어들이 어떤 것은 없는 것도 되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SF 영화다. 그러면 거기 수많이 나오는 그런 기계들, 장치들, 장비들 대응하는 언어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잘 전달하려고 그러면은 얼마나 많은 언어를 갖고 있어야겠냐, 단어를 갖고 있어야겠느냐, 늘 그런 고민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또 다양한 단어를 어휘를 늘 곁에 네. 두고 계속 공부하시고요. 네. 맞아요. 이상섭님은 지금
후세대를 위한 음성 해설 교육 과정 같은 게 있는지 궁금하다고 네, 하셨거든요. 음성해설 교육과정도 이제 제가 강의 개인적으로 하고 있고 제가 설립한 한국 콘텐츠 접근성 연구센터에서도 강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제가 한국외대에서 음성해설 번역과 접근성이라는 그 연구자를 양성하는 이제 강의를 네. 또 하고 있는데요. 이제 거기서 또 연구자 양성하는 번역으로 어떻게 음성해설을 접근해 볼 것인가 이런 저는 실무도 상당히 중요하지만은 네. 어떤 새로운 직업군이라든지 어떤 일이 가치를 인정받고 그리고 더 확장되고 발전하려면 연구도 함께 돼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이제 그러니까 한국 같은 경우 좀 늦어요. 그래서 네. 이미 유럽이나 그런 데선 20년도 넘게 그 번역학에서 연구가 되고 있는데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막 시작된 부분이 있고요. 이제 외대도 작년부터 이 강의가 개설이 됐거든요. 대학원에서. 그래서 연구자들이 정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하고 또 논문을 발표를 하면 더 단단하게 굳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북카페에 나오셔서 이렇게 귀한 얘기들 들려주셨는데 우리 카페인 분들께 요 얘기는 꼭 전달하고 싶다 하는 게 있다면요? 음성해설 많이 사랑해 주시고 또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요. 그리고 더 많은 자세하고 재미있는 내용은 보이지 않지만 볼 수 있는 책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23년 동안 넘게 어떤 얘기들이 그 속에 있을지 아마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제가 다정하고 자세하게 써놨으니까 함께 꼭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따라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오늘 책 날개 에디션입니다. 받으실 분 이윤희님 그리고 2032 쓰시는 카페이님 그리고 1661 쓰시는 카페이님 이렇게 세 분입니다. 북카페 홈페이지 오셔서 선물방에서 명단 확인하시고 주소 연락처 꼭 댓글로 남겨주시죠. 작가님 이제 보내드립니다. 아쉽네요. 또 우리 현장에서 또 뵙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모두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오늘 끝곡 필굿의 Everything's Good 준비했습니다. 이 곡 들으시면서 카페이님들 오늘도 고운 하루 만드세요.